경찰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창규입니다. 벌써 몇 번째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주관식 경찰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 이 사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또 실제 답안을 효율적으로 잘 쓰셔가지고 고득점으로 연결할지가 항상 난제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좀 보다 효율적으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칠판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아마 동그라미를 많이 해놨을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그 사례 문제를 딱 받아보면 설문이 딱 나올 거예요. 그 설문에 보면 이제 행정청이 일정한 뭔가를 해요.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행정청이 국가를 향해서 공익 달성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걸 뭐라고 배우셨죠? 행정작용이라고 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거기서 사례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정청이 국민 A를 향해서 뭔가 해요. 이게 이제 행정작용이에요. 근데 이 행정작용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혹을 달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게 또 하나 따라 붙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행정작용할 때 우리는 법치행정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행정작용할 텐데 이 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고 배우셨을 거고 아마 사례에 참조 조문이 주어질 겁니다. 그 참조 조문은 당연히 무슨 법이겠어요? 성문법이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문제는 법률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행정입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행정입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입니다. 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이걸 법규명령으로 볼지 아니면 이걸 행정규칙으로 볼지에 따라서 이 행정작용이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적법이 될지 위법이 될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이게 척도가 될지 않을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행정입법, 특히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이 참조 조문에 주어졌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성질을 반드시 검토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걸 이쪽으로 볼 때와 이쪽으로 볼 때 이게 법일 수도 있고 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법이라면 이 잣대를 갖고 이 행정작용, 적법, 위법을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본안에서 판단하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으로는 여러분 딴 거 보실 필요가 없죠. 이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례의 원칙, 그 다음 뭐 신뢰보의 원칙, 평등 원칙, 자기구속 원칙, 그 다음 부당결부 범죄 원칙. 그게 아마 여러분 시험에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법에 맞춰 가지고 행정청이 국민을 향해서 이제 행정작용한다고요. 그래서 첫 출발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논점의 정리를 할 거예요. 논점 정리에서는 각각 중요한 논점들을 부각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쓰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출발이 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 뭔지 반드시 규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은 크게 두 가닥에서 규명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숱한 행정작용이 강학상 어디에 해당하는 행정작용에 들어오는지를 주어진 설문과 연결해서 포섭을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설문의 행정작용이 강학상 어떠한 작용에 해당하는지 이걸 먼저 검토하고요. 두 번째 하셔야 될 건 그 행정작용이 또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검토해야 돼요. 이거는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위법성 판단할 때 구조가 아예 달라져 버립니다. 기속일 때와 재량일 때.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 작용의 수단으로서는 주로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되는 게 여기 적힌 게 다예요, 거의. 그래서 보통 첫 번째가 이제 행정행위로서는 하명하고 허가, 즉 경찰 하명, 경찰 허가가 주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시험에 나왔을 경우에 행정작용 법적 성질을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먼저 강학상 경찰 하명인지 이렇게 쓰시고요. 쓸 때 이제 여러분이 설문 딱 보면서 통법을 때리셔야 돼요. 때려가지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게 하명의 개념을 쓰시고 사는 이 하명에 맞다. 이렇게 산포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면서 이제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두 번째 기속인지 그 다음 뭐 재량인지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포맷이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철회예요. 취소 철회인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실정법에는 거의 다 취소라고 되어 있다고. 운전면허 취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는 건 공부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취소가 나오면 이게 강학상 취소인지 철회인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강학상 철회 취소 개념 쓰고
사안의 경우가 이게 포섭되는지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수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원시적인 하자 때문에 행정이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철회는 후발적 사유 때문에 행정 효력을 제거한다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경찰상 적시강제하고 행정조사입니다. 이건 여러분 답안 쓰는 포맷이 아까하고 비슷하지만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은데 두 번째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지까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행정행위는 곧 처분입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당연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찰상 적시강제라든지 행정조사는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행정행위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게 처분성이 있냐 없냐까지 연결하려면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닌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을 판례에 의하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을 긍정하거든요. 예, 그 부분까지 언급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여러분 행정작용으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행정지도입니다. 이 행정지도도 이 폼에 따라가시고 하나 더 이게 여기처럼 첨가하셔야 될 게 이건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따라서 항고쟁송으로 가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혹이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혹. 이 조건이 이제 부관인지 강학상, 부관 맞다 하더라도 부관의 종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반드시 언급하셔야 돼요. 부관의 종류에도 이 조건, 기한, 부담 같은 거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사안의 이 조건이 단순한 그냥 조건인지 아니면 기한인지 아니면 부담인지 반드시 여러분 구분해서 사안 포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게 행정작용에 대한 기본 포맷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기속재량인지까지 언급을 하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A가 이 행정작용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뭘 제기하는 거죠?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대표적인 취소소송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게 소의 적법을 검토하셔야 돼요. 아무나 법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먼저 하셔야 될 게 애시당초 사법부가 재판을 할 수 있냐 없냐 논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사법심사 가능성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 특별권력관계 논의를 하셔야 돼요. 공무원에 대한 어떤 불이익 처분했을 경우 뭐 직위 해제했다든지 징계 처분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먼저 하셔야 될 게 과거에 그런 공무원들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에서 아예 빠지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게 뭐 됐다고 배우셨죠? 극복됐다고 배우셨잖아요. 그 부분을 언급하신 다음에 그 다음 구체적인 취소의 소송 요건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셔가지고 그동안 여러분 취소의 소송 요건으로 출제가 됐던 건 대상 적격하고 협의의 소익. 이게 거의 주를 이뤘어요. 대상 적격과 협의의 소익이. 근데 아마 이제는 원고 적격도 아마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대상 적격은 싸움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즉 처분성이 있냐 없냐 이 문제고요. 원고 적격은 여러분들 개인적 공권하고 비슷한 거죠. 사익 보호성이 있냐 없냐. 즉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하게 된다는 거 배우셨을 거고요. 협의의 소익은 필요성이 있냐 없냐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답안 쓰실 때는 행정소송법 이 조문도 같이 써주면 상당히 좋은 답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행정심판은 거치도 되고 안 거치도 되는 게 원칙이지만 특히나 이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처분했을 때, 불이익 처분했을 때 다툴 때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소송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 부분을 쓰는 걸 까먹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넘어가셔야 될 게 소송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지만 소송은 빨리 끝나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 도중에 원고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가구제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은 멈추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국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집행을 정지시켜주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집행정지 개념 쓰시고 그 다음 요건 쓰시고 사안 포섭하는 거. 근데 집행정지가 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가처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언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 행정작용이 적법인지 뭐 위법인지 이걸 논의하는 걸 우리는 본안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본안 판단에서는 당의 행정작용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만약 위법이라면 그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여기까지 언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사유일 때와 무효사유일 때는 다양한 실익이 생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의 취소사유로 몰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쓸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위법인지 아닌지 행정작용이 판단하는 기본 구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기본 시간 때. 그때 이제 주내 절형인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주체하고 형식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내용 아니면 절차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절차는 기본 구조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잖아요. 먼저 절차가 의무인지, 이 의무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때 무슨 사전 통지나 이유 제시, 청문 이런 경우에
이제 거쳐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항상 예외 사유,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 있는 까지 반드시 포섭하는 거 까먹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적이다. 그런데 절차를 안 지켰다. 그럴 경우에 절차 어긴 것만으로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되는지 그걸 반드시 언급하셔야 되고, 독자 위법 사유가 된다고 했을 때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취소 사유. 취소 사유일 경우에 보완 행위에 의해서 하자가 치유됐는지 아닌지 여기까지 다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인데, 절차에서는 내용은 아시다시피 법원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건 플러스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건이 갖춰져야 이제 효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뭐 하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배우셨을 텐데, 특히 요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불확정 개념이면서 전문 분야일 때 행정청에게 이 요건 부분의 해석과 기본적인 포섭을 맡겨둔 걸 뭐라고 배우셨죠? 판단 여지. 요거 하나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요건이 됐다는 전제의 효과로 넘어왔을 경우에 이제 기속인지 재량인지, 아까 우리가 설문의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규명할 때 기속 재량을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써먹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재량인 경우에는 기속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도 아니면 모잖아요. 그냥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재량이 시험에 나올 텐데, 재량은 반드시 위법적법이 바로 판단이 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재량의 한계를 검토하셔야 되는데, 한계는 일탈, 남용, 불행사 배우셨을 거예요. 특히 시험은 남용이 나올 겁니다. 이 남용이라는 게 다름 아닌 행정법 일반 원칙에 반하는 거고, 아까 했죠? 비례 원칙, 신뢰, 평등, 자기 구속, 그 다음 부당결부, 이게 반하는지, 이게 써먹으려고 우리 행정법 일반 원칙을 배웠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위법성 판단 구조고요. 분야별로 특수하게 위법성 판단을 해야 되는 구조가 있다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부관이에요. 부관 같은 경우도 하나의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치행정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위법성 판단은 부관의 가능성, 그 다음 일반적 한계, 시간적 한계, 이거 가지고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기본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특히 일반적 한계는 바로 이게 행정법의 또 일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나 철회, 이런 같은 경우는 일단 위법성 판단이 이 네 가지 파트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취소 처리할 수 있는 자가 하는지, 두 번째 법에 근거 있어야만 가능한지, 그 다음 취소 처리 사유가 있는지, 있다 하더라도 제한에 벗어난지 안 벗어난지. 이 제한과 관련해서는 특히 취소 처리 같은 경우는 이 제한 사유는 실권의 법리, 신뢰보호, 비례 원칙, 이 세 가지를 항상 입에 달고 다니시라고.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포맷이 잡혀요. 그 다음 또 하나 특수한 위법 구조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여러분 적시강제 행정조사 같은 경우.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법률 유보 적용되는 이제 근거 하나 쓰시고요. 그 다음 한계와 관련해서 실체적 한계, 절차적 한계, 이걸 쓰셔야 돼요. 특히 절차 한계에서 여러분들 뭐 영장주의 이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이렇게 쭉 판단해서 위법성을 판단해 보니까 위법해. 그럼 위법할 경우에 위법성의 정도로서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취소 사유와 뭐 무효 사유로 나누셔야 된다고. 근데 거의 취소 사유로 몰아가셔야 돼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요. 취소 사유로 인정돼야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하자 성계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소송 형태도 취소 사유일 땐 취소송으로, 아니면 무효하기소송으로 가겠죠. 그 다음 하자 치유도 취소 사유 인정이 되고요. 구성요건 효력과 선결 문제도 취소 사유에서 논해지는 거예요. 사정 판결도 취소 소송에 인정이 되니까 취소 사유의 문제가 되겠죠. 간접 감제도 무효에는 준용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방망이 두드리는 판결입니다. 판결에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만약에 저 행정작용이 위법이다. 그러면 인용 판결이 나와야 되고요. 저 행정작용이 적법이다. 그러면 기각이 나와야 되는데, 저 행정작용이 위법일지라도 공익 때문에 기각하는 게 하나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그거 이제 사정 판결.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기판령. 이 기판령은 저쪽에서 잠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속령이에요. 기속령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반복 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이 두 개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재처분 의무 같은 경우 행칭이 재처분 안 했을 때 심리적 강제를 가하게 한 제도가 뭐라고요? 간접 강제, 세트로 묶어 다닌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취소소송이나 쉽게 말해서 존속보장, 행정작용 자체를 공격하는 걸 가지고 국민을 어떻게 구제할 것까지인가를 끌어갔던 거예요. 이제는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 행정작용으로 초래된 뭐가 있다고? 금전적 피해가 생겼을 때, 아니면 위법한 상태가 존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금전적 피해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국가배상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법한 상태는 결과적으로 몰아가면, 특히 결과제거 같은 경우는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아까 적시강제라든지 그 다음 행정조사 같은 경우 구제 수단을 쓸 때 결과제거 청구권 쓰는 것도 까먹지 않도록 하시라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이 손해전부 제도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법인데, 국가배상법은 아시다시피 2조, 5조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2조는 공무원 때문에, 그 다음 5조는 영조물 때문에 초래된
국민의 손해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2조 5조의 성립 요건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아셔야 될 건 기관 이임 사무 같은 경우 배우셨을 텐데 그럴 때 선임 감독자 아니면 영조물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를 경우에 비용 부담자까지도 책임자로 끌어들여 가지고 국민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시죠? 그게 이제 6조 1항의 비용 부담자 책임 문제고요. 그랬을 경우 책임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이 배상했을 때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놓고 최종 책임자 6조 2항까지 아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국가마다 책임지는 것 같지만 공무원은 자유롭다고 그래서요. 공무원도 뺨을 맞아요. 뺨을 맞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책임 문제에서 구상 책임하고 선택적 책임권. 쉽게 말해서 공무원에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이제 국가가 배상한 다음에 국가가 공무원에게 돈달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러면 이제 전제 포맷은 잡힌 거고 여기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이쪽으로 잠시 오실래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갑법원에 A가 취소송을 제기했다면 이제 을법원이 특히 이제 민사법원이나 행사법원이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 갑법원에서 한 행위와 이 을법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놓고 두 가지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가 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배우셨죠. 구성요건 저력과 성질 문제. 이걸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건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 특강 형태로 제가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기판요. 예를 들어서 이 행정작용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됐을 때 그걸 빌미 삼아 A가 검정기 피해 생긴 걸 국가배상소송 제기했을 때 기판력이 미치는지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A 입장에서 국가한테 뭔가를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거부했을 경우 A는 자기의 행정개입 청구권이 침해됐다 하면서 뭔가를 구제받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뭐다? 행정개입 청구권인데 이거는 성립요건 위주로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구제수단이 뭐가 있는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립요건은 아시다시피 강행법규가 행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재량인 것이 거의 시험에 나오거든. 그럼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상황인가를 사안포섭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게 사익보상이 있는지까지 보셔가지고 행정개입 청구권이 성립한다. 그럼 성립했을 경우에 근데 이 권리가 침해됐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제가 구제 방법은 포괄적인 거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행정쟁송. 두 번째가 손해전부. 세 번째가 결과제거. 이 세 가지 패턴을 항상 따라가셔야 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 그 다음 손실보상, 결과제거. 이런 패턴으로 항상 따라가시라고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이제 정보 공개 요구한 거. 이것도 시험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이제 정보 공개 같은 경우 핵심은 뭐냐면 정보 공개 했는데 거부했을 경우 이 거부가 과연 정당한가 아닌가 이게 문제라고요. 그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 정보공개법에 보면은 공공기관이 현재 당의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 3조와 9조에 의해서 정보 공개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 했다. 그럼 기본적으로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두 번째 9조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비공개 사유가 아닌가가 있다고요. 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 안 해도 되니까 그 패턴을 이 두 가지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당의 정보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인지 검토하신 다음에 막 그렇다 하더라도 당의 정보와 9조 1항의 비공개 정보인지 여기까지 포섭하셔가지고 정당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찰행정법 사례 해결에서 필요한 기본적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발판 삼아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공부하고 해결하고 할 때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제가 아마 그 사례 문제집이 곧 출간될 거고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본격적인 사례 노하우를 전달할 시간을 꼭 갖게 될 겁니다. 그때도요, 오늘 이 해드린 이 기본 포맷을 가지고 따라오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처음에 했던 그 행정법의 전체 개괄, 그 다음 두 번째 했던 게 제가 오늘 이 중에서 구성요건 효력과 성질 문제를 선보였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경찰 주관시행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례 해결의 기본 포맷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수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좋은 밑거름과 발판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보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정규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소기 목적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